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방파제에서 낚시 중 바다로 차량 추락, 단기간 보험 가입 및 부채와 수입에 비하여 월 납입료는 상당하고 이전에 설계사 경력이 있으며 방파제 주변에는 가로등이 없고 자살 암시성 유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자살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나 3010 토대로 면밀히 이 사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선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보험자 망인은 2012년 10월 18일 교통상해 사망 보험 등을 가입하였고 2016년 1월 14일 교통상해 사망 보험 등을 또 가입하였습니다. 마지막 보험 가입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시점에 방파제 앞 해상에서 자신의 차량을 좌회전하여 그대로 바다에 빠져 익사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관련 법리, 수익자는 사고의 유형, 경위 등에 비추어 이른 피보험자가 예견하거나 전혀 기대하지 아니한 과실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음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을 정도까지 증명하였다면 일단은 사고의 우연성이 증명되었다고 보아야 하고, 이러한 경우 사고가 고의에 의하여 발생하였음에 대하여 보험자가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 입증 수준은 자살의 의사를 밝힌 유서나 객관적인 물증의 존재나 통상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주의 정황 사실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면밀한 인정 사실관계는 아래에서 중복되므로 생략합니다. 쟁점 가, 우연성에 대한 원고의 입증 여부. 이 사건에서 망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 망인이 다수의 생명보험 상품에 가입하였으며 사망할 경우 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므로 보험금 수령을 목적으로 자살하였다고 의심할 여지가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는 방파제에서 발생하였으므로 일반적인 운전자라 하더라도 사고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망인의 자살 암시성 유서 등과 같이 자살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물증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이 그 시점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만한 뚜렷한 동기, 원인, 언동, 징후가 발견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기대나 회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에 해당함에 대한 일응의 증명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가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주의 정황 사실로 증명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통상해 사망 보험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쟁점나 고의성에 대한 피고의 입증 여부. 망인이 자살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습니다. 다음과 같습니다. 다수의 보험에 가입되어 그 보험료는 매월 100만 원이 넘고, 이는 망인의 직업과 소득에 비추어 상당한 다액입니다. 인접한 2016년에 이르러 추가 3건을 가입하였고, 이전에 보험 설계사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채무가 6,500만 원 정도에 해당하고 신용등급은 8등급이며 대출금 또는 공과금 등의 연체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방파제는 망인의 고향일 뿐만 아니라 이곳 지리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자인 피고에 의하여 이 사건에서 망인이 자살하였다는 사정에 대하여 일반인의 상식에서 자살이 아닐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백한 주의 정황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에 이르러 급격하게 채무가 더 증가하는 등 망인이 자살을 결심하게 될 정도로 급격한 경제적 사정 변경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6,500만 원 정도의 채무가 있으나 그 규모는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방파제 가장자리에 자신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고 그 부분에 가로등이 없어 충분한 시야 확보가
용이하지 아니한 상황에 있었으므로 그 주변의 지리를 잘 아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차량의 조작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망인이 자살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에 옮길 만한 뚜렷한 자살의 동기나 원인이 발견되지 아니하였으며 최근 신경 변화를 보였다거나 자살의 징조, 전조 이러한 것으로 보이는 다른 행동을 볼 만한 증거도 없습니다. 사망 직전 원고들과 통화하거나 메시지를 주고받는 등 일상적인 행동을 하였고 자살을 결행할 만큼 중대한 심경 변화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는 없습니다. 보험 가입 건수는 2014년 이전에 10건, 2016년 이후에 3건이므로 망인이 이 사건 사고 발생에 인접하여 단기간 내 집중적으로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망인은 소득 규모가 적지만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있었고 상당 기간 동안 경제적인 활동이 가능하였으며 슬하에는 자녀들이 있었습니다. 망인이 자살을 결행함으로써 그 자녀인 원고들에게 경제적 이익을 주는 것이 필요하였다고 볼 만한 절박한 사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하는 증거는 없습니다. 부검 감정서에 따르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 미만이므로 망인이 음주 등으로 상태가 온전치 못하여 충동적으로 이와 같이 선택을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교통상해 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1. 판례 지적. 자신의 수입에 비하여 월납 보험료를 부담하기 어려운 다수의 사망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사망한 연도에 집중적으로 사망보험 3건을 추가로 가입한 점, 과거 설계사로 근무한 적이 있어 사망보험, 특히 자살에 대한 재사망보험금의 법리 지식을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점, 연수입에 비하여 부채가 상당하고 신용등급은 8등급인 점, 평소 방파제의 지리를 잘 알고 있었고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1% 미만이므로 이는 사체가 부패하면서 에티알코올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고 특별히 술을 마신 것으로 보이지 않는 바 술로 인한 중과실로 바다로 돌진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오히려 인양된 차량의 사이드 브레이크는 체결되지 않았고 기어는 중립되어 있는 점, 차량이 바다와 평행으로 주차되어 있어 추락 가능성이 낮았는데도 망인이 좌회전을 하여 추락하게 된 점 등의 정황 증거에 대하여 반하는 자살 계획성의 유서를 남기지 않았거나 사망 직전에 원고들과의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거나 자살의 전조 증상을 보이지 않았다는 것은 통상의 자살자들도 이와 같은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가 피보험자가 예측할 수 없는 원인에 의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고의에 의한 것이 아니고 예견치 않았는데 우연히 발생하고 통상적인 과정으로는 전혀 기대나 회피할 수 없는 결과를 가져오는 사고에 해당함에 대한 일응의 증명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와 반대로 보험자인 피고의 거증에 의하여 일반 평균인의 시점에서 우연성이 존재할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망인의 고의성에 대하여 명백한 주의 정황 사실을 증명되었다 할 것이며 또한 2016년 3건의 보험계약들은 자신의 자산이나 수입에 비하여 단기간에 사망보험을 가입하였고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고의성이 다분하므로 이는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보이므로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재사망보험금 등을 지급할 책임이 없고 당해 재판부의 판결에는 관련 법리 해석에 대한 오해나 심리 미진을 범하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 관련 사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